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8번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8번 사례 보시니까 제목이 이제 주유소의 지하 유류 저장 탱크가 토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이건 뭐냐, 이것도 제 그림을 그려봐드릴게요. 지상에 주유소 건물이 있고요. 주유소입니다, 이게. 주유소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지하에 뭐가 있겠습니까? 유류 저장 탱크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뭐 경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지하의 이 유류 저장 탱크, 이것이 과연 토지에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 요거 가지고도 아마 나중에 그때 시비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부합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당연히 이 토지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이 유류 저장 탱크까지 같이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만약에 주유소의 지하에 유류 저장 탱크가 땅하고 부합되지 않는 별개의 하나의 독립적인 물건이다 그러면 낙찰자는 이것을 취득하지 못하고 나가서 전 소유자는 유류 저장 탱크를 확 파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나가 두 번째, 주유소가 있으면 위에 지상에 보면 이게 뭐겠습니까? 주유기가 있잖아요, 주유기. 주유기가 있는데, 이 주유기는 과연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지. 주유기는 과연 이건 낙찰자의 소유로 귀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독립성을 띈다. 왜냐면 주유기 같은 경우 볼트 너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던 그걸 딱 풀러가지고 달랑 가져가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독립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과연 누구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하에, 이제 8번 사례는 지하에 유류 저장 탱크하고 지상에 주유기가 과연 부합물 내지 종물 제시인데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독립성을 띠는 독립물이냐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시비가 붙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왈 이렇게 나옵니다. 지하의 유료 저장 탱크는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거거든. 따라서 이건 뭐다? 이건 토지에 부합된다 이게. 자, 부합된다 할 때 자꾸 이게 손뼉을 칩니다. 토지에 부합된다,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토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민법 몇 조? 358조 자꾸 나오죠, 그죠? 민법 358조 조항에 의해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목적물의 부합물에까지도 그 효력이 미쳐버린다. 따라서 이건 누구 거? 낙찰자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상에 주유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주유기 요걸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보니까 종물, 부합물, 종물, 부합물, 종물. 이 두 개 부합물 내지 종물에 해당된다면 이게 어쨌든 제시의 물건이라고. 제시의 물건, 이건 물건이겠죠, 그죠? 제시의 물건이란 말이죠. 제시의 건물, 제시의 물건 이렇게 나오는데, 부합물과 종물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은 정확하게 어떤 그 개념 정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부합물은 뭐다? 제가 자꾸 부합물 하면서 박수를 딱 치고 있습니다. 이 짝짝꿍입니다. 둘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의 유류 저장 탱크 이거 뭐다 이게? 땅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부합물이죠. 그럼 종물은 뭐지? 그러니까 종물이라면,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종물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뭐가 있다더라? 주종관계입니다. 주종관. 주인과 종관계란 말이지. 종물이 있으면 뭐가 있다더라? 이게 주물이 있대요. 그러면 종물, 주물하니까 부합물은 붙어 있는 것인데, 종물, 주물하니까 이건 뭐다? 주물이 있으면 종물이 있다. 이건 떨어져 있어. 따로 노는 겁니다. 이게 따로 국밥이고, 이건 같이 노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여기에 지상에 보니까 주유기가 있잖아요. 그죠? 주유기가 있다. 그러면 주유기 이건 과연 누구의 소유로 귀속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럼 이게 주유기가 만약에 종물이라면 이래요. 종물. 종물이라면, 역시 마찬가지 민법 358조 조항에 의해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목적물의 부합물 및 종물에까지 미쳐버린다. 그런데 주유소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주유소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이 주유기가 종물이라면, 그럼 주유소 이 건물은 뭐다 이게? 하나의 주된 물건이 주물 이렇게 나옵니다. 주물, 종물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주물인 주유소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게 되면 종물인 주유기는 뭐다 이게? 주물에 귀속이 돼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종물은 뭐지? 그러니까 종물은 말이죠. 주된 물건, 주물의 일상적인 이용에 이바지하는 게 종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건물만 덜렁 있으면
주유소의 기능을 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주유소 건물은 하나 주된 건물이란 말이지. 그러면 주유기는 뭐지? 주유소라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즉 주유소의 이런 주된 건물의 일상적인 사용에 이바지하잖아요. 차가 오면 주유기가 있어야 되면 기름 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건 뭐예요? 이게 종물이야. 종물이 뭐 어떻게 되지? 주물에 기속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뭐 이런 민법 조항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물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이 법 조항에 의해 가지고 여기까지 미칠 뻔했는데 그럼 이거 누구 거? 낙찰자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제시외에는 부합물과 종물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부합물은 뭐지? 짝짝꿍이야. 붙어 있어. 종물은 뭐지? 따로 놓은 겁니다. 주된 물건이 있으면 저쪽에 오니까 저 꼬랑지 저 밑에 지 혼자 따로 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물, 종물, 물건 두 개 있다는 거. 부합물은 뭐다? 딱 붙어 있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사례를 보시니까요. 9번 사례 보면 토지만 경매 신청되었을 경우에 그 지상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나? 이렇게 나옵니다. 땅만 경매되었대요. 땅만. 예? 땅만 경매되는데 지상에 이런 건물이 있었더랍니다. 근데 이 건물이 말이지, 지상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는 부합물이 미등기 수목처럼 말이지, 부합되는 부합물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 근데 우리 법 체제는 뭐다? 땅 따로 건물 따로 놉니다. 이 건물이 설사 등기된 건물 또는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일지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일지라도 이 건물은 항상 건물이요. 땅하고 같이 안 놉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만 경매됐는데 말이지 지상의 건물까지도 이거 경매법원에서 이걸 또 입찰 경매 대상에 포함시켜가지고 경매를 진행시켰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A란 말이죠. 근데 지상의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땅만 경매되지 아닙니까? 저당권이 설정 안 됐다는 것은 아마도 이 지상 건물이 등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 미등기 건물이란 말이죠. 이 상태에서 미등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권 관계는 나타날 거 아닙니까? A가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자, 그런데 땅만 경매 신청이 되었다. 왜? 당연하죠.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당권 실행이 어떻게 땅만 경매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상의 건물까지도 일체로 해가지고 경매 여의 땅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경매법원에 가가지고 기록을 쭉 열람해보니까 이거 봐라. 경매 대상물이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포함된다 해가지고 B라는 사람이 덜렁 들어가서 덜렁 낙찰 받는다 해가지고 과연 이게 B의 소유로 될 것이냐. B의 소유로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지상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로 논단 말이에요. 따로 놀아. 땅 따로 건물 따로 놀기 때문에 B는 뭐다? 참 이런 경우 상당히 B라는 장관 엄청 억울할 겁니다. 그래? 경매법원에서 이 어떤 경매를 잘못 진행시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B라는 사람은 지대한 어떤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국가에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대체적으로 배상을 잘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누구 거 여전히 A 명의로 딱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법정 지상권 문제가 발생돼 버려요. 그죠? 왜 법정 지상권이냐니까 참고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법정 지상권 뭐지 이게? 요런 게 이제 소위 단독 저당입니다. 단독 저당. 단독 저당에 의해서, 단독 저당이 뭐냐? 땅만 담보 잡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땅하고 건물까지도 같이 저당권 잡았다면 공동 저당이 되거든요. 근데 단독 저당인데 첫 번째,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다. 동일했죠, 그죠? 두 번째, 토지상에 뭐가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 분명히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있으면 된다. 세 번째 뭐다? 경매로 이렇게 나와요. 경매로 어떻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다면 분명히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이랬을 경우는 민법 366조 규정에 의한 뭐다 이게? 법정 지상권이라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B 입장에서 좀 상당히 좀 억울할 겁니다. 자기는 지상의 건물까지도 일관해서 취득하는 걸 알고 입찰 가격을 결정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법정 지상권에 대한 권리까지도 발생되어 버린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재산상에 어떤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경매 투자 누구 믿고 하지?
법원 믿고 하나요? 감정평가서 믿고 하나요? No, 아닙니다. 누구 믿고 해야 되는데? 내 믿고 해야 된다 이거죠. 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대법원 판례라는 것이 좀 복잡해요. 말도 엄청 베베꼬아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주택 임차인이 이 사람은 대항력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그냥 간단한데 이 임차인은 언제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대항력이 발생될 수 있지 않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상당히 꼬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법원 판례를 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나와 있습니다. 결국 뭐다 이게 믿지 말자 누구 믿고 해야 되지? 오로지 나밖에 믿을 사람은 없더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영상 보시고 말이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 했을 경우에 혹시 저하고 이제 전화통화가 되시더라도 제 말씀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안사안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제 책임 회피성 발언이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부합물에 대해서 제가 기존에 여러분들 경매 투자를 하시면서 가지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편 보시니까 종물. 그래서 1번에 종물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종물은 뭐다 이게? 주물의 일상적인 이용에 이바지하는 게 종물이랍니다. 주종관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자료에다 보시면은 배가 있다. 배는 주물이 따로따로 논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물 종물은 배가 있다. 그럼 뭐가 노가 있다는 거. 이건 뭐다? 배는 있는데 노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노는 뭐죠 이게? 배라는 주된 물건을 일상적으로 이바지한다 이거죠. 노가 있어야 배가 앞으로 나간다는 거. 그 주물 종목 관계고 또 보니까 자물쇠와 열쇠. 요게 주물이다 보면 요거 종물이다. 항상 둘이서 짝짝고는 이제 같이 어떤 연결이 되는데 분명히 물건은 떨어져 있습니다. 또 보니까 주택과 본체에서 떨어진 이렇게 나옵니다. 붙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본체에서 떨어진 방이라든지 창고, 또 마당에 저 보면 변소 이런 게 있잖아, 화장실. 예. 이게 뭐지? 이게 주물이랍니다. 이게 주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 놓고 봤을 때 이게 본체가 있다, 이게 본체가. 본체가 있다. 여기 보니까 와, 변소가 있다. 이 변소는 뭐지, 이게? 주된 물건인 종물의 일상적인 이용에 이바지한다. 왜냐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일 급하면 여기가 일 볼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종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이 주된 물건에 설정되었다더라. 그러면 저당권이 흐르거나 어떻게? 민법 제358조 또 말씀드렸네요. 그죠? 이해가지고 여기까지도 미쳐버린다. 따라서 이건 누구 거? 낙찰자 거다는 거. 이 주물, 종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시계와 시계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시계, 요 시계만 달랑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계가 있다더라. 시계와 시계줄 이렇게 나옵니다. 시계 이게 뭐지? 주물이다. 시계줄은 뭐다? 이게 종물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종물은 뭐지? 주물의 일상적인 이용에 뭐다? 일상적인 상용입니다. 일상적인 이용에 이바지하는 것이 종물이다. 종물은 뭐다? 이거 주물과는 따로 국밥입니다. 따로 논다는 거. 부합물은 뭐다? 이게 붙어 있는 게 부합물이라는 거.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자, 이번 자료, 이제 2번 자료를 보시니까, 2번에 이제 종된 권리 나오거든요. 자, 종물 하니까 물건입니다. 물건이 있으면 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된 권리. 종된 권리. 이거 뭐다? 민법 358조 조항에 의하면 저당권에 설정된 저당 목적물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 및 종물에까지 미친다. 그 물건 자체에 대한 규정만 민법에 나와 있는데 종된 2번에 종된 권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칠판에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토지 소유자가 A입니다. B라는 사람이 이 내용은 제가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B라는 사람이 A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당신 땅 좀 사용수익하자. 그럼 A가 오케이 알았다. 그런데 사용수익하는데 여기 이 지상 네 땅에다가 내가 내 명의로 어떻게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하자.
그러니까 A 또 오케이, 알았다. 지상권 설정하고 어떻게 그 지상에다가 내가 건물을 짓는데 이걸 누구 명의로 등기한다? 내 명의로 등기하자. 그러니까 A가 또 오케이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B라는 사람은 지상권자란 말이죠. 그죠? A는 뭐다? 지상권 설정자가 됩니다. 지상권을 B한테 설정해줬으니 지상권 설정자가 된단 말이죠. 그럼 B라는 사람은 자기 명의로 건물이 등기되어 있다는 거다. 자기 명의로 건물이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만 경매 신청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B에 따른 채권자들이 돈 받으려고 보니까 B 명의의 어떤 건물을 뒤져보니까 요거 유인 안 하겠다. 그럼 건물만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토지 소유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건물을 누가 C라는 사람이 건물만 경매를 하죠. C라는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경매로 낙찰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경우에 이 지상권자 건물만 경매 신청되었다더라 하게 되면은 이 C라는 사람이 건물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이랬을 경우에 이 지상권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지상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상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 민법 622조 요 조항에 의한 이것은 토지임대차 계약입니다. 토지임대차 요 사안은 지상권인데 지상권이 아닌 토지임대차 계약에 찾아봐가지고 토지임차인 명의로 지상 건물을 등기를 한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근데 요 사안 같은 경우는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더라. 왜 지상권 설정했지? 그러니까 B가 지상의 건물의 소유를 자기 명의로 그죠? 지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이 지상권 요것은 뭐더라 이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하니까 건물 소유권에 대해서 따라오는 거란 말이죠. 종된 권리란 말이죠. 근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을 B가 가지고 있는데 명의가 C 앞으로 바뀌어버렸다 하게 되면은 그때 C는 뭐다? A에 대해서 또 큰 소리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건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상권이라는 종된 권리가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C는 누구한테? B한테 야, 너 조금 전에 네가 저 지상권자였지? 근데 내가 소유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취득했거든. 그럼 어떻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어떻게 지상권 이것도 나한테 넘겨라 해가 C는 B한테 지상권 등기 이행 청구에 소해서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이게 뭐지? 이것도 하나의 종된 지상권이니까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종된 권리 같이 따라옵니다. 같이 따라온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판결 내용이 그 자료 밑에 보시면 대법원 이제 92다 527호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전한권, 지상권, 전세권 그 부분에서 말씀드릴 적에 이거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려놨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 보다도 참조하시려면 참조하시고요. 근데 어쨌든 종물이 있으면 뭐다? 물건이 있으면 권리가 있다는 거. 종물, 그러니까 물건이 있다면 종된 권리, 그러면 죗된 권리 이렇게 나오죠. 죗된 권리, 종된 권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또 종물은 뭐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해가지고 이 자료 1번 종물이라는 얘기에서 그 지문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법 제100조 제2항이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뭐다 이게 주물 종물을 같이 움직여 버린다는 거. 따라 지상권도 어떻게 같이 옮겨 버린다는 거. 그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경매 사례 중에서 종물이 있는 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